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사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DB 구축 문제에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테이블을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조회 기능을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가 우리 관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회원들의 이제 제품 주문 정보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고자 한대요. 그때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주문 테이블이라는 거요. 주문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주문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제 거는 주문일이 싹 다 이제 샵으로 이제 표시가 됐는데 얘는 이제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 거는 여러분들 화면에 영상상에서 이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을까봐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요 주문이라고 결제번호 그 사이에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좌우 화살표가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하면 열 너비가 좀 더 크게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는 글씨 크기가 원래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샵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테이블이 이제 로드가 되면 주문일 요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거는 보게 되면 2024년 1월 4일이다. 그 다음에 1월 5일, 그 다음에 6일, 7일, 8일, 9일, 10일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지금 현재는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주문일 이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게 되면 새로운 레코드가 이제 추가되는 경우에 주문일 그 필드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는데 우리가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우리 주문일을 찍었을 때 뭐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고요. 요 두 가지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테이블 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 문제에서 테이블이 이제 로드가 됐을 때 주문일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지금 어떤 특정 필드를 선택하고 우리가 정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테이블 속성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테이블 속성으로 들어갈 때는 테이블 디자인의 표시 숨기기에 보면 속성 시트라고 따로 있어요. 속성 시트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속성 시트장이 화면 오른쪽에 뜨는데 그때 테이블 속성이다 이렇게 뜨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정렬 기준을 우리가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정렬 기준에다가 우리가 지금 주문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descending DESC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주문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오름차순 해라. 그러면 ascending ASC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주문일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써주면 돼요. 요 ASC는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지금은 문제상에서 내림차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입력을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정렬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처럼 주문일 DESC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에요. 그러면 요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새로운 레코드가 이제 추가가 될 때 주문일 그 필드요. 주문일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주문일 필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에는 시간을 이제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입력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값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값에다가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오늘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가 되게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데이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데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제 바뀌어서 시스템에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이 같이 이제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나오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값에다가 데이트라고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요 두 문제 푼 거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테이블병 위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문 1 그 필드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다. 이곳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때 이 날짜들을 쭉쭉쭉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니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가 될 때 현재 시스템에 오늘 날짜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 2번 동그라미 1, 2번은 싹 다 이제 맞았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 테이블에서 이제 하래요. 자, 우리 제품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죠. 그때 우리가 제품 테이블을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제품 테이블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때 제품 번호라는 그 필드는 그랬어요. 자, 우리 제품 번호 필드가 맨 위에 이곳에 있죠. 이 필드는 우리 이제 P01-0001 이런 형식으로 맨 앞에 이제 문자 한 자리요. 맨 앞에 요 문자 이제 한 자리랑 그리고 빼기 기호, 우리 하이픈 요 기호랑 그리고 숫자 6자리요. 나머지 숫자가 총 6개가 있죠. 이 6자리가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여기서 이제 문자라는 거요. 요 맨 앞에 P 얘기하는 거죠. 얘는 영문과 한글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숫자요. 숫자는 총 6자리가 있죠. 여기 2개, 여기 4개에서 총 6자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이 될 수 있게 설정하래요. 그리고 중간에 붙어있는 요 하이픈 기호요. 요 빼기 기호도 테이블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리고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할 때 데이터가 입력될 그 자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 별표 곱하기 요 기호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입력 마스크 설정하는 거 그 대치 문자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입력 마스크를 이제 쓸 때 맨 앞에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죠.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를 쓰는 곳이요. 형식을 쓰는 곳이고 요 두 번째 요 위치가 서식 문자를 저장할래 말래 그 여부를 지정하는 곳이고 맨 마지막이 우리 이제 입력될 그 자리에다가 어떤 특정 문자를 표시해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되죠. 그때 우리가 요 형식을 이제 지정할 때 문제에서 문자는 영문과 한글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어하고 한글만 입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문자 한 자리 그리고 하이픈 요 빼기 기호 그리고 숫자 6자리는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필수 요소 우리가 L을 이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숫자 6자리는 우리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게 우리 0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이제 필수 요소죠. 그래서 6자리를 전부 다 이제 0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 형태에 맞게 입력 마스크 요구에다가 이제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하이픈 요 빼기 기호도 이제 같이 저장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저장 여부에다가 0을 써주면 됩니다. 이 저장 여부에다가 0을 쓰면 이제 우리 서식 문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내가 이곳에다가 이제 1을 쓰거나 생략을 하고 쓰게 되면 서식 문자 같은 것들은 같이 이제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 위치에다가는 문제에서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될 그 자리에다가 곱하기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그 기호만 그대로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 이제 문자 한 글자를 찍어야 되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대문자 L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숫자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 두 글자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숫자는 아까 우리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중에 0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0 2개 표시해주고 하이픈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0 4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 빼기 기호, 요 서식 문자도 우리 테이블에 저장되게 할 거니까 저장 여부는 0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입력될 그 자리에다가 표시할 그 문자는 곱하기 기호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번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입력 마스크 지금 이곳에다가 방금 썼던 거 그거 그대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입력 마스크 설정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제품명이요.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요 제품명 필드는 값이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값이 반드시 이제 입력되게 설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필수 속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빈 문자열은 허용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빈 문자열 허용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품명 요걸 이제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 보면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것만 우리가 얘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얘로 바꿔주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빈 문자열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빈 문자열을 허용할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빈 문자열은 허용되지 않도록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제품명은 지금처럼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유통기한 월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필드에는 8보다 작은 값이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 그거를 이제 설정하래요. 만약에 이 규칙이 어긋나면 그때 입력값을 확인하세요. 요 메시지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하래요. 그때 이제 메시지 창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통기한 월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8보다 작은 값이 이제 입력되게 할 거니까 유효성 검사 그 규칙에다가 작다 8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 규칙에 이제 어긋났을 때 그때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거기다가 문제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똑같이 입력 값을 한 칸 띄고 확인하세요. 요것만 이렇게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요런 이제 메시지 입력할 때 끝에 점 그런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띄어쓰기도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다 8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우리 이제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랑 똑같이 이제 설정만 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5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 제품 테이블도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테이블 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존 데이터가 유통기한 월 이 필드의 유효성 검사 규칙 이 속성에 새 설정이 이제 맞지 않습니다. 새 규칙을 계속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또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그 메시지가 뜬 게 왜 떴냐? 유통기한 그 필드에는 8보다 작은 값이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죠. 근데 유통기한 월을 봤을 때 8보다 큰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뜬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품 번호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 설정해 줬죠.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입력될 그 자리에 별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글자는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해줬죠. 해서 내가 여기다 이제 숫자 값을 막 입력을 하려고 누르면 값이 이제 입력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P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숫자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는데 이곳에다가 우리가 문자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문자가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8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그 뒤에는 0001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은 맞게 전부 다 이제 설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이요. 제품명 여기다가 이제 지금 데이터 입력 안 할게요. 아까 우리가 필수 속성 그걸 이제 얘로 이제 설정해 줬죠. 여기다가 데이터를 아무것도 이제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쭉쭉쭉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제품 테이블에 우리 제품명
그 필드에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뜬다고요. 왜? 우리가 아까 이 제품명이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필수 속성을 이제 예로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감이라고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리고 우리가 유통기한이요. 유통기한 여기 이제 필드에다가 8보다 작은 값이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했죠. 그러면 유통기한 월 이곳으로 가서 제가 이제 10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누를게요. 엔터를 이제 눌렀더니 입력값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어요. 왜? 규칙에 어긋나니까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9라고 쓰고 엔터를 눌러도 똑같이 이제 뜨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7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쓰고 나서 이제 엔터 누르고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까지 확인할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요 데이터는 제가 테스트한다고 집어넣은 거니까 요거 이제 삭제해야 되겠죠. 해서 여기 이제 행 선택기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레코드 삭제 요거 이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요 제품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 테이블에 보게 되면 분류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제품 테이블 요거 이제 열어보자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고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분류 번호라는 그 필드 그랬는데 분류 번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분류 번호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처럼 그냥 특상자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분류 번호 그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분류 테이블에 보게 되면 분류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만 콤보 상자 형태로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일단 창 크기 요거 이제 조정 좀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 테이블 명이요. 요 테이블 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 우리는 분류 번호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해 줄 거죠. 그래서 우리 분류 번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필드 속성 이 필드 속성 창에서 우리 이제 조회라는 요 탭이요. 그래서 조회라는 요 탭을 땅 하고 찍어 보면 이 분류 번호라는 거는 텍스트 상자로 돼 있다. 그렇게 뜨죠.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변경을 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콤보 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이 콤보 상자에다가 분류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분류명 이 필드만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해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 원본 유형을 테이블 쿼리 요걸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그 밑에 행 원본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오른쪽 끝에 점점점이 있죠. 점점점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작성기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류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할 거니까 분류 요 테이블 명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콤보 상자 형태로 만들었을 때 이곳에는 분류명이라는 그 필드만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되지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이 필드에는 분류 번호가 저장이 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쿼리 작성기에서 분류 번호하고 분류명 이거 둘 다 우리가 추가를 시키고 화면상에 나타날 때만 분류명이 보이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분류 번호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분류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 번호를 내가 여기다 이제 추가시킬 때 첫 번째 열에다가 추가를 해줬죠. 그때 분류 번호가 저장되게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운드 열을 1로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요 이제 쿼리 작성기 요거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껐더니 우리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행 원본에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바운드 열이 지금 1로 기본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열의 분류 번호를 아까 집어넣었으니까 분류 번호가 이제 저장되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제가 쿼리 작성기에서 열을 이제 두 개를 집어넣기 때문에 열의 개수는 알아서 2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목록 너비를 3cm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목록 너비는 지금 현재 자동으로 돼 있죠. 요 자동으로 된 거를 우리가 3c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문제를 보면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하래요. 그 밑에 목록값만 허용이라고 해서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서 목록값만 허용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목록 이외의 그 값들은 이제 입력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해줘야 되는 게 목록의 전체 너비가 지금 3cm로 저장이 되어 있고 제가 아까 쿼리 작성기에서 분류 번호하고 분류명 이 두 가지를 다 집어넣었죠. 다 집어넣는데 우리 화면상에는 우리 이제 분류명 그 필드만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처럼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요. 분류 번호는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의 너비를 따로 우리가 직접 지정해 줘야 돼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열이 이제 분류 번호였고 두 번째 열이 분류명이었죠. 그래서 우리 분류 번호는 0cm다. 열 너비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 그리고 두 번째 열 우리 분류명은 3cm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전체 이제 목록 너비가 3cm인데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추가시킨 이 분류명만 화면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cm, 3cm 얘를 이제 지정해 준 거예요. 요거는 우리 문제상에 열 너비를 지정해라 그런 문제가 없죠. 없어도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는데 그때 우리 이제 분류 번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콤보 상자 형태로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분류명만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문제도 다 풀었죠. 그러면 요 테이블도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회 속성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주문 테이블이 있대요. 주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회원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고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회원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우리 주문 테이블에 이 회원 번호라는 그 필드는 회원 테이블의 회원 번호 그 필드를 참조한대요.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1이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이제 관계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설정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 이곳으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관계라는 거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를 보면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이미 얘가 설정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손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이랑 회원 테이블 요 두 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건데 지금 주문 테이블은 이곳에 이미 추가가 되어 있죠. 그러면 회원 테이블만 추가시켜서 이제 관계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하고 떴어요. 여기서 이제 회원이요. 회원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회원 테이블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때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건데 문제에서 회원 번호 필드 그렇게 나왔죠. 그때 회원 번호라는 그 필드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하나 이제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반대쪽 회원 번호로 갖다가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우리 이제 회원 테이블의 회원 번호다. 주문 테이블의 회원 번호다. 그때 관계는 1대 다관계다.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필드 값이 이제 변경이 되면 관련 필드의 그 값도 변경이 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필드 모두 다 업데이트해 달라. 요거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그런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를 못하게 하래요. 여기서는 모두 다 삭제할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삭제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체크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1대 다관계로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관계 창은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얘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죠. 해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XX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한 번씩만 쭉쭉 풀어보고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